금오 서원의 내력. 기랴은 선생은 고려 말에 나신 명연으로서 정포은, 이목은 두 선생과 한 가지로 세 분이 꼭 같이 벼로에는 은자를 달아서 더욱 유명했다. 포은, 목은, 야은은 나란히 유명하던 학자요 정치가인 것이다. 그분의 휘는 제이고 자함은 제부이고 호가 야은이니 고려 금주사이던 길원진이란 분의 아드님이다. 선생의 아버지인 길원진이 보성 대판으로 있을 때 어머니 김씨는 아드님 야은을 친정집에 두고 간 일이 있었던 것이다. 이는 야은의 아버지가 받는 녹이 적어서 박봉 생활의 고난을 덜기 위해서였다. 그리하여 어린 아드님을 친가에 떼어두고 간 것이다. 이때의 야은의 나이는 불과 8살이었다. 8살 난 야은은 외가에 홀로 남아서 날마다 간절히 일어나는 어머니 생각으로 주야를 울음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어려서 아버지와는 떨어져서 살 수 있으되 어머니와는 떨어져서 살기가 대단히 어려운 일인 것이다. 늦은 봄날이었다. 야은은 남계라고 불리우는 시냇가에 나가서 어머니를 그리는 마음으로 홀로 놀다가 문득 자라 한 마리를 잡았다. 그는 잡은 자라를 가지고 잠시나마 어머니 생각을 잊고 놀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동안이었다. 야은은 얼마 동안 그 자라를 가지고 놀다가 한참 동안 그 자라를 들여다보고만 있었다. 그리고 이내 잡았던 자라를 땅에 놓으며 나는 어머니를 잃었고 너는 또한 나로 인해서 너의 엄마를 잃고 말았구나 하고 노래를 지어 불렀다. 자라야 자라야 너도 또한 엄마를 잃었느냐 나도 또한 엄마를 잃었다. 내가 너를 삶아 먹을 줄 알기는 하지만 네가 엄마 잃은 것이 나와 꼭 같은지라 너를 놓아 보내노라. 이렇듯 야은은 노래를 부르며 그 자라를 물속에 도로 집어넣어 주었다. 그리고는 야은은 소리를 높여 엉엉 울었다. 이웃 사람들은 야은의 이 모양을 보고 치근에 그를 껴안고 달래었다. 이렇듯 야은은 어려서부터 하는 행동이 범연치 않았다. 그리하여 그는 자랄 때 아버지는 물론 어머니와도 오랫동안을 헤어져서 자랐던 것이다. 이윽고 야은 선생은 크게 장성하여 고려 우왕 때에 과거에 급제하여 문화주서로 있게 되었다. 그 후 창왕 때에는 효성이 지극한 야은은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벼슬을 헌신짝같이 버리고 경상도 선산으로 내려오고 말았다. 어려서부터 오랫동안 어머니와 떨어져서 살았던 관계도 있었지만 야은은 더욱이 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극진하였던 것이었다. 벼슬을 하다가 충성을 다하지 못하였으니 효성이나 하리라 하고 시골로 내려와 어머님을 모시고 한가한 날을 보내고 있게 되었다. 그는 원래 벼슬을 즐기지 않았다. 틈만 있으면 글 읽기와 그리고 어머니 곁에서 시중하는 것이 그의 뜻이요 소원이었다. 그러한 어느 날 밤에 야은이 자리에 누워 있는데 비몽사몽간에 한 중이 나타나서 옛날과 이제 친구들이 많이 변했도다 하는 글을 지어 야은에게 보였다. 야은은 그 글을 보고 즉시 회답의 글을 지어 주었다. 천하와 강산이 나의 벗이로다. 즉 사람은 때를 따라 변하거니와 나의 벗은 천지와 강산이니 변함이 무엇이랴 하는 것이었다. 아마도 이 글의 뜻은 글도 같이 읽고 놀기도 같이 하며 정답게 지내던 이조의 태종대왕을 가리킴이라 하겠다. 그러니까 태종이 옛날 몸과 지금 몸이 변한 것을 뜻하는 말이라 추측할 수 있는 것이다. 야은과 태종의 친분은 특별하였던 것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다. 고려가 망하고 이조가 들어앉은 후 태종이 동궁으로 있을 때였다. 태종은 서연관들을 데리고 말하기를 길제는 강직한 사람이다. 내가 예전에 그와 더불어 한 가지로 글도 읽었고 같이 놀기도 많이 하였는데 못 본 지가 퍽 오래되었구나 하고 야은이 부모에게 효성이 지극한 것을 칭찬하며 또한 그를 생각할 때가 많았다. 물론 옛 정리를 생각하고 그를 흠모하였던 것이다. 야은이 선산 고향으로 내려온 다음 해에 그의 아버지인 길원진이 송도에서 벼슬살이를 하며 노씨라는 여자에게 장가를 든 일이 있었다. 시골집에 있는 어머니 김씨가 이 일을 알고 아버지를 원망하는 때가 많았다. 그러나 야은은 어머니에게 아내 된 사람이 남편에게, 아들이 어머니에게 도리를 지키는 것이 꼭 같은 것입니다. 어버이가 설마 잘못이 있다 해도 어버이를 버리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원망과 낮은 말을 못하는 것이 아내와 자식된 사람에겐 당연한 도리올시다. 인륜에 대해 혹 상치되는 일이 있는 것은 성인 또한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다만 바른 길이 있을 뿐이 아니겠습니까? 하는 정성된 말로 어머니에게 말하자 어머니도 아들의 말에 감동이 되어 그 후부터 다시는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다. 야은은 이렇듯 어머니의 마음이 돌아선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였다. 그야말로 하늘이 낸 효성지극한 사람이라고 아니할 수 없었다. 그리고 얼마 후 야은은 다시 어머니에게 어머니, 사람이 남의 자식이 되어 아버지에게 오랫동안 근친치 못함은 자식된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오니까 송도에 계신 아버지를 한번 찾아가서 배움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어머니도 또한 현모양처인지라 아들의 말을 듣고 기꺼이 생각하여 즉시로 응낙하여 주었다. 야은은 어머니의 승낙을 받고 그 이튿날 송도를 향하여 떠났다. 이윽고 야은이 송도에 닿으니 아버지와 재혼한 노씨 부인은 그를 반가이 맞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야은은 더욱 노씨에게 공경하고 더욱 효도로서 극진히 섬기었다. 이러니 노씨도 결국에는 야은의 태도에 감동되어 필경에는 자기가 낳은 소생이나 다름없이 사랑과 대접이 극진하였다는 것이다. 말이 쉽지 이런 노릇을 하기에는 여간한 인내와 재량과 아량이 없이는 도저히 못하는 일인 것이다. 그러나 야은은 타고난 성격과 또한 배움으로써 모든 어려운 문제를 자기 스스로 극복하였던 것이다. 야은은 아버지에게 근친을 마치고 선산으로 내려와서 다시 어머니 김씨를 모시고 있게 되었다. 이때 어머니의 나이는 60이 훨씬 넘었다. 다시 돌아온 야은은 어머니에게 열심은 물론이요, 자리를 깔아드리고 겨울에 의복을 녹여서 따뜻하게 하여 드리는 것까지 꼭꼭 자기가 친히 하였다. 그의 부인이나 하인들이 해드리려 하면 야은은 그것을 절대로 못하게 하고 자기가 친히 하였던 것이다. 어머니가 늙으셨으니 얼마나 살다 가시겠느냐. 100세 후에는 내가 어머니를 위해 이 일을 하고자 한들 어찌 할 수 있겠느냐 하며 반드시 자기가 하였다. 그러함으로 집안의 상하 노역이 추호만치도 감히 어기지를 못하였다. 이러한 말은 야은의 옛 친구인 태종이 동궁에서 서연관을 데리고 이야기하였던 것이다. 태종이 정종에게 고하고 삼군부로 처분을 내려 야은을 불러 올리게 하였다. 이때 태종이 정종에게 말해 봉상박사를 제수하게 되었다. 그러나 야은은 대궐에 들어가 사은하지 않고 동궁인 태종에게 상서를 하였다. 제가 옛날에 저하와 한 가지로 빈궁에서 글을 읽었더니 이제 신을 부르심은 예정을 잊지 아니하심이나 그러나 제가 고려에 등과하여 벼슬을 하다가 시골로 내려옴은 이로써 몸을 마치고자 함이었습니다. 이제 예정을 생각하사 이같이 부르시니 제 역시 뵙기를 원하오나 벼슬을 주시는 것은 제 뜻이 아니올시다 하는 상서를 올리었다. 태종이 이 글을 보고 곧 답장을 하였는데 그 답장에는 그대의 말은 이제 강상부력지도이니 과인이 그 뜻을 받을 수 없도다. 그러나 그대를 부르기는 내가 했고 벼슬은 상감이 주신 것이니 벼슬 사양은 상감께 하라. 이리하여 야은은 벼슬을 받지 않고 선산으로 다시 내려오고 말았던 것이다. 그 후 태종이 상왕에 있고 세종이 왕위에 있을 때에 태종이 하교하기를 길제는 참으로 의사이다. 그에게는 벼슬을 줄 수 없고 들으니 그의 아들이 있다 하니 그의 아들을 불러 쓰게 하라 하였다. 야은의 맏아들 사무는 일찍 죽었고 둘째 아들 사순이 있었다. 그리하여 사순을 종묘부승으로 불러오게 되었던 것이다. 야은은 아들 사순을 불러 세우고 간절 정령히 교훈을 내리었다. 임금이 신하를 부르심은 3대 후에는 아주 드문 일이다. 네가 시골에 묻혀 있는 것을 임군이 먼저 부르시니 은혜가 어찌 범연타하겠는가. 너는 마땅히 내가 고려에 향하여 가진 마음을 본받아서 너는 너의 임군 조선의 임군을 잘 섬기렴 하고 일러보낸 것이었다. 야은은 아들을 서울로 보내고 홀로 외롭게 지내게 되었다. 그도 이제 늙었으므로 몸이 약해지고 병까지 들게 되었다.
그가 병이 들어 자리에 눕게 되니 그의 부인 신씨가 서울에 있는 아들 사순을 부르려 하였다. 그러나 야은은 펄쩍 뛰며 부인에게 말하기를 임금과 어버이는 같은 것이오. 임금에게 가서 있으니 부음을 들은 후에 오게 하라 하였다. 이처럼 자기의 의를 세우고 아드님의 의까지 세우도록 한 대의는 만고에 빛나는 거룩한 일이었다. 야은 선생이 어릴 때 자라를 가지고 놀다가 노래를 짓고 다시 물에 던져준 그 일은 장차 특이한 인물이 될 퍽징조였던 것이다. 야은 선생은 자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잡아먹을 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네가 어미를 잃은 게 나와 같으므로 동정에서 너를 놓아보내는 것이다. 하고 남다른 생각을 가진 것은 과연 비범한 일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다. 야은 선생은 먼저 소개한 바와 같이 선산 사람으로서 금오산인이라고도 불린다. 처음에는 냉산 도리사에서 공부하였고 다시 정몽주 이세계 문화에서 성리의 공부를 하였다. 벼슬은 성균관 학정 박사에 이르렀고 모친에 대한 효성으로 더욱 널리 알려졌다. 절개가 굳어 이조의 벼슬을 사양하고 향리에 돌아가 후배를 양성하는 데 힘썼다. 세종 원년 69세로 돌아가니 향리 사람들이 그의 덕을 사모하여 낙동강 위에 집을 짓고 매년 제사를 지냈다. 세종은 금오서원이라 사액하고 총렬공으로 봉하였다.